이번 코너는 본방송에선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MBC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외전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요즘 MBC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바빠서 사무실에서도 보기 힘든 분입니다. 김대호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오늘 저녁 안에 퇴근 후 N이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김대호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이 본방 외전에서는 제작진 위주로 섭외 요청을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프로그램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출연자를 모신 만큼 더 풍부한 뒷이야기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대호의 퇴근 후 N을 주목해봅니다. 생방송 오늘 저녁에 코너로 출발을 알린 김대호의 퇴근 후 N. 올해 5월에는 다시 보기를 원하는 반응에 힘입어 단독 프로그램으로도 편성을 확정지었죠. 퇴근 후 맛있는 한 끼는 직장인의 특권이라는 기획을 바탕으로 한 이 방송은 김대호 아나운서가 직접 다양한 맛집을 다니며 슬기로운 퇴근 생활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퇴근들 하셨습니까?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항상 이맘때 보양식을 챙겨 드시잖아요. 근데 보양식은요, 더위가 오기 전에 미리 먹어두는 것도 보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음식은 찜닭입니다, 찜닭. 흡사 백숙을 닮은 오늘의 메뉴, 이북식 찜닭입니다. 이북식 찜닭을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바로 소스를 직접 만들어 취향에 맞게 먹는 건데요. 후추와 간장까지 살짝 추가하고 쪽 소리 날 만큼 맛있는 쪽파를 꼭 찍어 먹으면 찰떡궁합이 따로 없습니다. 이게 이북식 찜닭입니다. 너무 맛있겠네요. 식감도 좋고 정말 맛있어요. 제가 지금 닭가슴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촉촉해요. 그 형 따라가가지고 형 이게 무슨 찜닭이야 이러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면서 내가 아는 동생을 또 데리고 오지. 대물림 되는 거야 이게. 대물림. 닭껍질 안 먹고 막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거면 놔줘. 고소하고 부드러운 닭껍질 위로 데친 쪽파에 부추무침, 양념장까지 올려 돌돌돌돌 말아주면 촉촉한 닭껍질 쌈이 탄생합니다. 오, 이거 괜찮은데 아이디어? 입에 넣자마자 터지는 육즙과 채즙의 하모니, 그 맛에 전율이 이렇습니다. 야들야들한 찜닭을 막국수와 곁들여 봤는데요. 조합이 너무 좋네. 친환경 아나운서라는 별명답게 양념장까지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그거 알아요? 우리네 아버지들 밥 먹잖아. 밥 다 식사하시고 나서 거기다가 물 해가지고 부어서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숭늉처럼. 다들 그렇잖아요. 근데 밥을 드시고는 보통 그렇게 하시는데 막국수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만큼 양념이 맛있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또 설거지까지 마쳤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은 날은 매콤한 곱돌이탕으로 기분 전환을 하고 멀리 떠나고 싶은 날엔 볼로네즈 파스타로 이탈리아의 맛을 즐기는 등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선사하는 한 끼를 통해 따뜻한 퇴근길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생방송 오늘 저녁에서 김대호의 퇴근 후엔 코너가 시작된 지 약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식당들을 다니셨는데 이제는 뭐 어느 지역을 가도 맛집은 다 꿰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 오늘 인천 간다. 아니면 부천 간다, 서울 어디 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기억이 나서 여기 한번 가봐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맛집이 좀 데이터로 좀 쌓이게 되더라고요. 네네. 자, 이 김대호의 퇴근 후엔 단독 편성 이후에 온라인 클립이 조회수 100만 회를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들은 이 김대호의 퇴근 후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아마도 이 고독한 미식가라고 하는 일본 만화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미식가적인 면모도 보이지만 많이 드시는 그 면모를 보이면서 방송이라 억지로 한다라기보다는 정말 즐기시는구나. 그렇게 좀 몰입하게 만드는 면모가 좀 반가웠고요. 또 비싸고 고급진 음식보다는 좀 캐주얼하게 직장인들이 정말 퇴근 후에 편하게 갈 수 있는 밥집들을 섭외하는 이 리스트 능력도 저는 뛰어나게 생각이 들었고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김대호 아나운서라는 캐릭터성을 잘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게 보였습니다. 특히나 점점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잘 즐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대호 아나운서의 캐릭터 성장기를 보는 듯한 그렇게 좀 즐기고 있습니다.
생방송 오늘 저녁에 있을 때 이 코너가 있을 때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이런 저녁 정보 프로그램들의 주 시청층은 이제 아무래도 전업주부층이라든지 이미 은퇴 세대층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현역 직장인의 어떤 애환을 강조한 그런 코너라서 되게 좀 독특하다,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역이 있는 삶이라는 어떤 소박한 판타지를 여기에서 충족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충무로 쭈꾸미 편에서 갓김치에다가 그 쭈꾸미를 싸서 드시면서 이런 나레이션을 하시는데 이유 없는 반찬이 없죠. 그런 식으로 반찬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내 입맛에 맞는 반찬만 먹게 되는데 아 이게 다 놓인 이유가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아 이렇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뒤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느끼게 하는 그런 또 방송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생방송 오늘 저녁을 비롯한 이런 이제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뭐 맛집이나 가성비 좋은 밥집 소개하는 코너들 사실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퇴근 후에니 이제 주목받은 이유는 김대화 아나운서가 이제 이 코너에 이제 본인 캐릭터를 좀 많이 잘 녹여내신 것 같아요. 가령 이제 뭐 대식가 이런 것도 있고 왠지 퇴근하면 회사를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바로 이제 젠걸음으로 갈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 이제 그런 이미지들로 이제 코너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들었고 MBC 아나운서 유튜브 채널인 뉴스 아나니 예능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를 통해서 이제 김대화 아나운서의 그런 캐릭터들을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생각하고 또 사랑해 주시면서 이제 이 코너가 단독 평선까지 가능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프로그램의 특징과 김대화 아나운서의 캐릭터가 조화를 이루면서 시너지를 낸 것 같다는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김대화 아나운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의도해서 한 행동들도 잘 봐주신 것 같고 또 의도치 않은 부분들도 재밌게 봐주셔서 일단 그 부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작 비하인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퇴근 후엔에서는 을지로 물레동 같은 핫플레이스 소개부터 선물 같은 한 끼 먹방으로 대리만족을 주는가 하면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따뜻한 공감을 전하기도 합니다. 다채로운 시청 포인트가 존재하는 만큼 이 제작 과정에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생방송 오늘 저녁에 딱 자리 잡은 코너 치고는 기존의 어떤 음식 소개 그 화면의 구성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어떤 직장인 퇴근 브이로그에 가까운 그런 문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콘셉트나 구성이 이 프로그램의 주 시청층과 거리가 있는 기획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애초에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생방송 오늘 저녁이라는 그 매일 데일리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촬영을 나가게 되면 하루를 통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퇴근 후에 한 2~3시간만 찍어보자.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제작진이 먼저 저에게 제안을 했고 그렇다면 할 수 있죠. 라고 해서 이제 뭐 크게 고민 없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정보 프로그램 주 시청층이 아무래도 나이가 좀 더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좀 호흡도 좀 많이 느리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나이 많으신 분들도 다 이렇게 휴대전화로 매체들을 많이 접하고 호흡이 조금 더 빨라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가보자. 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기획 의도에 맞게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오해 없이 받아주셔서 지금은 뭐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퇴근 후엔 보면서 참 맛집 리스트 많이 저장을 하고 있어서 유익한데요. 여기에 나오는 여러 맛집들이 김대화 아나운서가 평소에 즐겨가는 식당도 있고 내가 예전에 자주 오던 맛집을 또 오니까 기분도 좋고 상암동에서 불이 났게 달려왔는데 길을 여기를 뺑뺑 돌았어. 또 처음 가는 식당도 있는데 맛집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보통 제가 추천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기획 단계에서는 이제 작가님들이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더울 때는 좀 차가운 거 먹을까요? 내지는 국물 있는 음식 먹을까요? 라고 작가님께 이제 전달을 하고 이제 그 선에서 이제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은 제가 추천한다기보다도 섭외를 해놓고 나니 내가 가던 집이다. 인 경우가 좀 많죠. 셔츠와 정장을 입고 캠핑장에 가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되게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패딩 안 입고 이제 딱 그 수트 입고 이제 그 조개찜 드시러 가셨던 것도 기억나는데 항상 정장을 입고 가시는 게 이 코너의 좀 정체성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이들 왜 따라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있는 마부장님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차용을 해서 그분들과 좀 다르게 제가 이제 나름의 제 색깔로 녹여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저는 출퇴근을 정장으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걸 뭘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정장을 입고 출퇴근을 하게 된 거죠. 네.
퇴근 후엔 같은 경우는 김대호 아나운서의 이 즉흥 리액션이 참 많이 두드러지는 프로그램이라 인상적인데요. 현장에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건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미 그 식당에 계신 분들은 진짜 퇴근하고 정말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죠. 조용히 쓱 들어가서 그냥 그분들 방해되지 않게 방송 촬영을 하다가 딱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 인사 한번 드리고 그럼 또 그쪽에서 받아주시면 혹시 퇴근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좀 자연스럽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쭈꾸미를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뭐 이제 다들 결혼하셨으니까 저 근데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안 해야 된다. 어떤 분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그럼 투표 한번 해보자. 그리고 투표가 벌어졌습니다. 저의 솔로 생활을 더욱 적극 지지해 주셨는데요.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자리였던 것 같아요. 모든 촬영이 다 그래요. 네, 자연스럽게. 자, 이번에는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충무로 47년 전통 주꾸미집부터 홍대 앞 5,900원 스테이크, 그리고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7,000원 무한리필 백반까지 다양한 음식을 즐기면서 그에 관한 추억과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당연히 있었을 것 같아요. 매 순간에 기억에 다 남긴 하는데요. 그래도 부추 주꾸미를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하셨어서 예전에 그 오리고기집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부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랑 이렇게 부추를 다듬으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났었거든요. 건불 같은 것도 많고 또 이게 찬물에 씻어야 돼요. 물기를 빨리 안 말려주면 이게 또 문드러진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이렇게 그렇게 돼서 관리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식재료인데 이제 어머니께서 거기는 또 부추를 막 이만큼씩 쌓아주시더라고요. 예전 생각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더니 원래 저희 어머니가 식당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너무 힘들어. 아, 옛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마음을 다 알아주고 우리 고생한 걸 다 알아주는 분이 이렇게 온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방한칸 사다니까 우리들하고 520만 원짜리 한 조그만 방에서 우리가 12년 살았는가? 죽기 사기로 됐어, 죽기 사기로. 어머니의 밤낮 없는 노력으로 내 식구의 구원투수가 된 부추 주꾸미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요. 그래서 그분이 좀 기억에 남고 또 이제 홍대 5,900원 스테이크 집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있는 가게였는데 아무래도 좀 멀리서 이제 넓게 보이는 그 장면을 찍으시려고 카메라 감독님이 밖으로 나가셨어요. 이제 카메라로 2층을 찍는데 2층에 누가 앉아는 있는데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모이신 게 한 100명이 넘게 모이신 거예요. 저 지금 밖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결에 이렇게 막 손 흔들고 해서 재밌게 노세요, 여러분들. 다들 거기 왜 계시는 거예요? 이제 촬영이 끝나서 나가는데 대학생, 여학생 두 분이 막 올라오셔서 이거 무슨 촬영하는 거냐고 위에 누구 있냐고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사람들이 분명히 제가 나오는 거 봤거든요.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한동안 거기 계속 서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도 기다려. 이게 이제 나온선 나가기 전이긴 했는데 민망한 상황이 좀 연출됐던 그 순간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저기 기회가 된다면 뭐 리벤지 매치 한번 가보려고 한번 다시 한번. 네, 그러면 위원들이 인상 깊게 본 에피소드는 어떤 게 있었나요? 인천 영종도 편인데 좀 다른 식당이에요. 여기는 마시아네변의 모든 물의 편이었는데 네. 이게 주말엔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기획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이 회차가 좀 인상적이었고 그런 면에서 좀 다양한 장소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엔이라는 코너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혹시 이렇게 앞으로 가고 싶다 이런 계획하는 곳이 있다면 그런 것도 알고 싶습니다. 일단 퇴근 후 N, 영어 N을 쓴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 퇴근 후 N은 이었어요. N은 이었는데 이게 이제 아니다. 우리 조금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확장성도 가지고 좀 변주를 좀 줄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보자 해서 N이라는 그 알파벳을 쓰면서 변주를 하는 거죠.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맛집이 많아요. 그리고 또 가격적인 이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퇴근 후에 갈 수 없는 거리는 이제 주말 N으로 가자. 그래서 주말에 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주말에는 정장을 입지 않습니다. 퇴근 후에 많이 즐겼으니까 오늘은 한번 주말에 저랑 한번 같이 떠나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조금 기획을 조금 더 넓혀보자면 좀 확장을 더 해보자면 외국에도 맛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
출퇴근길에도 먹을 만한 게 있고. 근데 이게 우리가 퇴근하고 갈 수 없는 곳이니까 휴가엔 정도로 한번 또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전국 어디든,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뭔가 진짜 야심은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외국 가면 좋죠. 외국 가면 좋죠. 영종도에 갈 때 또 다른 시청 포인트 하나가 MR을 공개하셨잖아요. 그 다마르기니를 공개를 하셨는데 이 코너의 성격상 마침밥에 이런 장면도 있었고 김대호 아나운서 어떤 사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공개를 요구받기도 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부담감이나 고민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네. 다 보여드렸는데 뭐 더 보여드릴 것도 없는데 재밌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고요. 재밌으면 됐어요. 재밌으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싶어서. 차 공개한 경우에도 저는 레저용으로 쓰는 차인데 배달 일도 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우리는 생계가 달린 이 차인데 쟤는 저거 가지고 장난감처럼 저렇게 쓰고 있네 라는 오해를 혹시나 할 수 있어서 오해 없이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루에 정말 밥 한 끼 먹기도 힘드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막 가서 막 개걸스럽게 먹고 배부르다 맛있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게 비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만 불편하게 좀 봐주시지 않고 좀 오해 없이만 봐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충분히 감수하고 또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가 분명히 어떤 혼수를 좀 자극하는 그게 또 이 콘텐츠의 정체성 중에 하나인데 이걸 보는 사람들이 아 왠지 오늘 혼술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좀 들도록 좀 본인도 좀 염두에 두신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혼밥이라는 게 뭔가 혼자라는 약간 부정적인 약간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혼밥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먹는 속도, 먹는 메뉴 그리고 뭐 즐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오롯이 음식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게 혼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 문화 자체가 같이 공유해서 먹는 음식 문화이기 때문에 상추에다가 깻잎풀 2장을 넣고 싶은데 어른들이랑 같이 먹으면 눈치 보여서 한 장만 먹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혼자 먹으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혼밥에 대한 굉장히 좋은 점을 좀 강조를 하려고 굳이 안 먹는 것들, 이 음식 조합도 막 해서 먹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남영역 미나리 삼겹살 그리고 오이소박이 그 국수편이 인상 깊었는데요. 이 회차가 퇴근 후에는 이제 단독 편성된 이후에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좀 확보하는데 좀 크게 기여한 회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김대호 아나운서의 이 대식가적인 면모. 3인분 갑시다. 일단 3인분 가볍게. 사장님, 저 2인분만. 2인분만. 오늘이 5월 2일이잖아요. 5일은 국수. 시원하게 하나 말아주세요. 잘 드신다고 하셔서 곱빼기로. 너무 깔끔하죠. 냉동 삼겹살을 미나리에 싸서 드시면서 리액션으로 와. 저 아나운서 되고 나서 이 말 한 번도 안 썼거든요. 미쳤다. 그 외에 막 육즙이 이렇게 팡팡 이렇게 마임처럼 표현하기도 하시고 리액션이 되게 풍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다채로운 맛 표현을 어떻게 좀 하시는지 맛 표현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하죠. 예, 사실 어떤 사람이 밥 먹으면서 야 이거는 저 프로 초원에서 1등급 풀을 뜯은 소가 아주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맛 표현 하지 맛있다 그냥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일이잖아요. 시청자분들이 뭐 4D도 아니고 맛을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가깝게 좀 상상하실 수 있게 좀 노력을 많이 하고요. 일본 만화 같은 데서도 좀 이렇게 좀 차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들어서는 좀 외국인들이 또 맛 표현이 굉장히 좀 독특하더라고요.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맛 표현이 이제 한우가 이제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그래서 육즙이 굉장히 많다는 표현을 나는 방금 소고기를 마셨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갈무리해뒀다가 이제 나중에 써먹죠. 네. 또 퇴근 후에는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중심인 김대호 아나운서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이 드시지? 싶을 정도로 약간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해요. 건강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몸이 안 좋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약간 관리를 해야 되겠다, 건강 관리를. 라는 마음을 먹는 단계인 것 같아요. 영양제도 챙겨 먹어야 될 것 같고 또 꾸준히 틈틈이 운동도 좀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담아낼 그 진솔한 이야기들이 더 기대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김대호 아나운서에게 전하고픈 한마디가 있으시다면요? 저는 김대호 아나운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대체로 인위적인 면이 참 적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삶에서 우러나온 좀 진솔한 모습들을 앞으로도 많이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코너만 보면은 저한테 직접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친밀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마무리 멘트가 뭐였냐면 물레동 편에서 팬분이 알아보시고 이제 맥주를 선물하고 가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근! 시청자가 TV를 보면서 그렇게 많은 걸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이거면 됐다, 이런 위로 한마디면 됐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서 늘 같은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좀 위로와 격려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최근 이제 인지도와 인기가 높아지셔서 좀 많이 바쁘시겠지만 앞으로도 좀 퇴근 후의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워라밸을 즐길 수 있는 생활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으셨죠, 다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대호 아나운서를 챙겨주는 말씀들까지 해주셨는데 향후 계획이 정말 궁금해요. 퇴근 후 N이라는 방송 코너가 시작한 지가 2년이 좀 넘었어요.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못 받고 이제 기본적인 코너로 이제 유지가 되다가 또 이게 또 하나의 또 정규 평성이 돼서 이게 주목을 받게 돼서 앞으로도 1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밑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또 계속해서 즐길 수 있도록 좀 코너도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잘 모아뒀다가 혹시나 이제 제가 방향성을 좀 약간 놓치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좀 뭔가 나침반 삼아서 열심히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행복한 퇴근 시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김대호가 하는 모든 것들을 조금 넓은 마음으로 좀 받아주시면 저 또한 솔직한 모습 그리고 재밌는 모습들 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대호 아나운서가 보여줄 다양한 모습들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김대호의 퇴근 후엔 앞으로도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따뜻한 퇴근길 추억 많이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